헌법재판소가 오늘 중요한 결정을 두 가지를 했습니다. 먼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하지 않았는데 2명을 하고 이것이 위헌이다. 국회에 대한 권한 침해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되게 중요한 결정이죠. 오늘 뭐 예상은 했지만 예상대로 8대0 전체가 다 이제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떤 의미냐면 그동안 그 마은혁 재판관을 국회에서 선출해서 보냈으면 대통령은 임명을 할 의무가 있는데 그 임명을 하지 않고 시간을 끌고 왔던 것이 위헌이다, 위법하다, 위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뭐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파면 아직 안 됐죠. 제가 지금 파면 너무 파면이 탄핵돼서 탄핵 국회로부터 네. 탄핵 소추안이 돼서 탄핵돼서 지금 직무가 정지돼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총리가 임명을 했어야 되는데 계속 임명을 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또 탄핵을 했더니 직무 정지돼서 그 다음번이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다시 행사하면서 이상하게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만 임명을 하지 않았어요. 2명은 임명하고 그러면서 들이댔던 게 계속 여야가 합의가 필요하다. 그렇죠. 예, 여야 합의가 됐는지 내가 모르겠다.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오늘 헌재 결정에서는 여야 합의를 이유로 임명을 안 하는 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거는 대통령 3명, 국회 3명, 대법원장 3명인데 국회가 선출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이 선출한 사람의 어떤 자격에 결격 사유가 생겨서 도저히 임명할 수 없는 법적인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임명해야 된다. 네. 라고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네. 되게 중요한 의미 있는 판결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판결에 따라서 그동안 임명하지 않았던 한덕수, 최상목 역시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인정됐습니다. 적어도 이제 한덕수 총리는 우리가 지금 탄핵을 해놨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탄핵 심판의 중요한 사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렇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임명하지 않겠다라고 공표를 했는데 그것이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가 탄핵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조금 높아졌다. 조금 더 높아졌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상목 권한대행 측은 5번 브리핑에서도 얘기가 됐지만은 아주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네.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 하면서도 결정문을 살펴보고 법적 판단, 정무적인 판단을 한다. 이게 뭔 말이에요? 헌재 존중하면 바로 임명해야지. 이게 이제 매우 법꾸라지인데요. 네. 이제 뭐 판사나 검사나 법조, 특히 이제 검사들이 자주 쓰는 말인데 이 법조 영역에서 자기들의 고집을 피우고 싶을 때 하는 말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답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은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고 법원의 판단을 따릅니다. 그렇죠. 따라야 하지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검사들은 꼭 이렇게 존중하지만 우리 따르지 않는다 이래요. 우리는 입장이 다릅니다. 견해가 다릅니다. 존중은 해요. 하지만 견해가 다릅니다. 항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법원의 판단을 따라야지. 당연하죠. 법치국가에서. 최상목이 지금 존중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대정부 질의 때도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 이 부분이 계속 이제 가정적 질문은 답변하지 않겠다고 이리저리 피해 나가다가 이제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결정돼도 따르지 않을 거냐? 그랬더니 그건 따라야 한다라고 결국에 답변을 했거든요. 그 부분은. 다시 말해서 이 지금 권한쟁의 심판도 따라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임명하지 않은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이미 확정을 지어줬어요. 게다가 우리 헌법재판소법에 보면은 이 권한쟁의 심판의 판결의 효력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속한다는 건 따라야 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렇죠. 기속한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제 헌재법 67조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게 나왔고 66조에 보면은 그 부작위,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상태가 권한을 침해했다라고 헌재가 인정을 하면 그 사람은 자기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 처분을 해야 한다라고 법에 명확하게 돼 있어요. 네. 다시 말해서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이다라고 결정을 했고 우리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임명을 해야 합니다. 그게 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임명해야 하는 것이 헌법상의 임무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법적 판단하고 거기다가 정무적 판단이 왜 들어가요? 이것은 헌재에서 판결하면 따르는 것이지 헌법 가치보다 정무적 판단이 더 중요한가요? 이런 참 개변을 늘어놓고 있어서 맞습니다. 너무나 답답하죠. 하여튼 이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 안 한 것이 위헌이고 국회에 대한 권한 침해로 봤기 때문에 사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임명을 할 거예요. 언젠가 시간의 문제인데 네. 그러면은 언제쯤 임명을 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헌재에서 사실 그 윤석열 최종 판결 파면이냐 뭐 기각이냐 그렇죠. 인용 이것이 8인 체제에서 되느냐 9인 체제에서 되느냐가 가장 관심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만약 임명을 한다고 했을 때 바로 일단 임명을 하더라도 네. 9인 체제로 판결을 하기는 어려워요. 네. 왜 그러냐면요. 이제 그것도 헌법재판소법에 있는데 음. 그 변론 종결, 그러니까 마지막 변론에 관여하지 않은 재판관은 그렇죠. 판결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거는 사실은 헌법재판소법에도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형사소송법이나 뭐 민사소송법에도 다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네. 당연한 이제 원리예요. 왜 그러냐면 직접주의 때문에 재판을 직접 한 사람, 증인을 직접 신문에 본 사람이 판단해라. 네. 라는 직접주의 원리 때문에 그런 규정들이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변론을 제기해서 공판 절차 갱신, 변론 절차 갱신이라는 뭐 복잡한 게 있긴 하지만 어쨌든간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더라도 판결 결론을 내는데 심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8명 8대 0으로 뭐 가는 방법밖에 없죠. 그런데 임명을 했어요. 임명을 했는데 예를 들면은 윤석열 측에서 그러면 임명했으니까 다시 구인 체제로 하고 변론 다시 열어서 공판 절차 갱신해라. 시간 끌 수가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끌려고 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윤석열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마지막 전략은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이쪽의 마지막 전략은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 3월 26일로 지금 잡혔잖아요. 그때보다 자기 파면 선고가 더 늦게 나는 걸 바랍니다. 이게 지금 거의 마지막 남은 전략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끌기 위해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고 변론 절차를 다시 열어서 시간을 더 끌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렇게 할지 말지는 재판부가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이 결정을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일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9명 체제로 가서 9대 0으로 확실하게 갈 수 있으면 갔으면 좋겠다가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조금 늦어지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그 변론 절차 갱신을 하더라도 지금 윤석열 측은 아마 그걸 되게 길게 가져가고 싶어 하겠지만 지금 현행법상 또 해석상 그렇게 길게 안 해도 됩니다. 한 번 내지 2번만 해도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늦어져봤자 1주 정도. 1주에서 길어야 2주 정도 늦어질 수 있는데 그 정도라면 저는 9명 체제로 확실하게 가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이 생각을 제가 계속 해왔는데 오늘 이 권한쟁의 판결을 보면서 더 확실하게 했습니다. 오늘 권한쟁의 판결은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 언론 통해서 결론만 보셨겠지만 굉장히 시겁했습니다. 저는. 그래요? 그 내용에서 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권한쟁의 심판 소수 의견이 있는데 그러니까 8명이 다 인용 의견을 냈어요. 하지만 3명이 그 소수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소수 의견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그 우리가 권한쟁의 심판할 때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그렇죠. 대표로서 했잖아요. 그게 위법하다라고 봤어요. 3명은 그게 위법하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추후에 의결을 해서 그 하자가 치유됐다. 그러니까 나는 인용으로 간다. 원래 각하 의견이었어요. 각하해야 되지만 하자가 치유됐기 때문에 나는 인용으로 간다가 3명의 입장이었습니다. 그 3명이 이름을 말씀드리면 정영식, 그다음에 김복형, 그다음에 이번에 들어간 조한창.
이 세 명의 재판관이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앞으로 있을 탄핵 심판에서도 네. 별도의 소수 의견 혹은 다른 이견을 제시하면서 이 탄핵 절차 인용 과정이 복잡해지거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오늘 그거 결정을 보면서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역시 우리 김용민 의원이 전문가로서 그 내용까지 딱 분석을 했네요. 제가 그 언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8대 0이니까 저는 대단히 안심했는데 그 내용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원내 지도부와 우리 당 지도부가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일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그 이재명 대표 칭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잘 그렇죠. 아실 거예요, 우리 최고위원님도. 그렇죠. 네, 네. 우리가 네. 그 이제 그 국민의힘 쪽에서 네. 아니 국민의힘 쪽이 아니라 최상목 쪽 대리인 측에서 네. 국회 의결이 없었다라는 주장을 되게 세게 했어요. 네. 그래서 그 국회 의결이 있어야 그렇죠, 되냐 없어야 그때. 되냐 네, 논란이 있을 때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선제적으로 국회 의결 추가를 하자 그러면 그런 절차적인 하자에 대해서 빈틈을 남기지 말고 재판은 정말 철저하게 대비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할 수 있으면 하자라는 네. 얘기를 그렇죠. 그때 하셨죠. 초반부터 했습니다. 초반부터. 네. 네. 예. 그래서 저희 이제 원내랑 의기투합이 돼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가지고 잘 만들어서 네. 보완을 한 그때 거죠. 의결을 했던가요? 의결을 나중에? 했습니다. 저희가 뭐 사후에 네. 그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을 하면서 그 촉구 결의안 내에 안에 기존의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한 것을 우리는 지지하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넣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상 보완을 해놨죠. 지난번에 사실 최고위 회의하고 할 때 이재명 대표께서 그걸 우려를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저쪽에서 주장한 그런 내용에 빌미를 줄 수가 있다. 그걸 네. 어떻게 하면 보완할 것이냐 토의할 때 우리 김용민 또 의원이 정책 수석 부대표로서도 이러한 보완을 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오늘 8대 0으로 갔다. 참 우리 김용민 의원 보면은 22대 와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의원이 왜냐하면 탄핵도 많이 했지. 또 얼마나 많은 그걸 그때 이렇게 하면서 해결책을 했는지 참 뭐 이번에 김용민 의원님 안 계셨으면 우리가 이 탄핵 국면으로 가면서 어떻게 이 많은 걸 했을까 하는 그리고 원내 수석 부대표를 했기 때문에 원내를 또 이끌어 갔던 것 같아요.